자, 44회 FAT 1급 부가세 7번 문제, 메인 매출 점표 이제 7번 문제를 할 건데, 제가 창을 이렇게 띄운 게 일단 기본적인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창을 띄웠어요. 메인 매출 점표 이제 7번 문제는 나오는 유형이 정해져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유형을 한 4개 정도만 머릿속에 외우시면은 문제를 무조건 맞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창을 띄웠거든요. 자, 그래서 말 설명을 한번 해보면은, 일단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는요, 과세기간을 크게 이제 둘로 나누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앞에를 이제 1기라 그러죠. 그러고 뒤에를 2기라 그러고요. 그러고 우리가 하는 FAT 1급은 법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다시 절반을 나누죠. 그래서 각자 이제 예정과 다음에 확정으로 나눠지고, 다음에 뒤에도 예정과 다음에 확정으로 나눠지죠.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럼 이제 부가세를 배우실 때 이제 무슨 말을 배우시게 되냐면은, 기본적으로 과세기간 종료 후, 과세기간 종료 시점, 마지막 날짜 시점, 그렇죠? 마지막 날짜 시점. 그래서 날짜를 한번 꼽아보면은 여기 마지막 날짜는 3월 31일이고요. 다음에 여기 마지막 날짜는 6월 30일이고요. 다음에 여기 마지막 날짜는 9월 30일, 다음에 여기 마지막 날짜는 12월 31일. 요렇게 되시죠. 자, 그래서 요렇게 꼽아보게 되면은 이 과세기간 종료 후로부터 25일 이내 신고 납부를 하시죠. 되셨어요? 그럼 25일을 한번 또 꼽아보면은 25일은 이제 위로 쓸게요. 제가 초록 색깔로. 25일이면은 처음엔 4월 25일일 거고. 되셨죠? 다음, 그리고 두 번째는 7월 25일이실 거고, 다음에 세 번째는 10월 25일이실 거고, 다음에 네 번째 같은 경우는 보통 이 다음 연도보다는 이제 전연도 거를 이제 올해 신고하시는 여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1월 25일. 되셨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푸실 때 첫 번째는 이제 뭐가 있냐면은 마지막 날짜냐. 되셨죠? 이게 1번. 되셨죠?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이 날짜냐. 요게 2번. 되셨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이 날짜냐. 되셨죠? 그래서 이 사이 날짜가 2번. 되셨죠? 그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뭐가 있냐면은 환급 얘기시거든요. 환급. 그래서 이 날짜부터 환급은 보통 30일 이내죠. 근데 예정 신고에는 환급이 안 되잖아요. 되셨죠? 그래서 확정 신고 같은 경우는 이 날짜부터 30일 이내. 물론 조기 환급자 같은 경우는 이제 환급이 되기도 하죠. 지저분하네요. 요거 다시 쓸게요. 30일 이내. 다음에 다시 여기서부터도 30일 이내. 되셨죠?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기 환급자 예외는 이제 건너뛰고 일단 기본적인 문제풀이 얘기부터. 그래서 30일 이내냐 확정 신고부터. 그래서 세 번째 거. 그래서 요 정도 이제 케이스가 있으시거든요. 그래, 날짜를 꼽으실 때 날짜가 1번 정리하면 말일 날짜인지, 다음 2번 말일 다음 날부터 25일 날짜인지. 되셨죠? 3번 25일 26일부터 다음에 30일 이내인지. 세 가지 이렇게 케이스가 나눠지고 요 안에서 분계가 조금 갈라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말일 날짜라면은 말일 1번 케이스부터 분계 잡아볼게요. 자, 그럼 말일 날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메인 매출 점표 손풀이를 할 때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 대급금을 적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은 원래 부가세 예수금은 매출세액이기 때문에 대변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적립분계를 하실 때는 그거를 반대로 차변으로 넘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적립 포인트는 차변의 부가세 예수금, 다음 그러고 대변의 부가세 대급금. 요렇게 되실 거고요. 그러고 실무 보시는 분들은 요거를 그냥 부가세 예수금 대급금 딱 맞는 금액만큼만 떨어가지고 하시기도 하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그렇게 문제 출제를 하지는 않아요. 되셨죠? 그냥 원칙대로 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 푸실 때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다음 또 갑니다. 그러고 차변에 이제 들어가시는 거는 미수금이 오실 수도 있고요. 다음에 미지급금이 대변으로 오실 수도 있어요. 이건 이제 문제를 적어보시면서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샘플로 이제 한번 적어보면은 이제 만약에 매출세액이 50원, 다음에 매입세액이 30원 요런 상태다. 그럼 이제 차변에 들어오시는 게 부가세 이해수금 50원, 다음에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30원, 다음 그러고 대변 자리 모자라죠? 모자라는 만큼 미지급 세금. 아, 미지급 금 아니에요. 미지급 세금이에요. 되셨죠? 죄송합니다. 미지급 세금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미지급 세금 20원 이렇게 되고요. AT는 미지급 세금이랑 요 미수금을 쓰실 때도 거래처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분계가 떨어지실 거니까 알고 계시고요. 미지급 세금이에요. 알죠? 죄송합니다. 정정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요. 반대로 이거를 매출세액, 매입세액을 좀 뒤집어 보면은 매출세액이 30원, 다음에 매입세액이 50원이라고 보게 되면은 차변의 부가세 예수금 30원, 대변의 부가세 대급금 50원, 다음으로 차변의 미수금 20원 이렇게 떨어지실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분계가 말일자 분계. 그래, 둘 중 하나인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자비익이나 아니면 세금 가공과 이제 가산세나 아니면 전자신고에 대한 얘기가 나오실 수가 있는데 그런 건 제가 분개하면서 잡을게요. 되셨죠? 그래서 요게 이제 1번 케이스. 필기를 해주시면 좋아요. 다음, 마저 계속합니다. 다음, 두 번째 2번 케이스는 이제 뭐냐면 2번 케이스는 요 사이에 이제 들어가시게 되면은 25일 이내로 신고 납부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잡혀있는, 자 2번은 파란 색깔로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잡혀있는 미지급 세금이나 아니면 잡혀있는 미수금을 이제 내거나 돌려받는 케이스인데 돌려받는 케이스 미수금은 3번 얘기시고요. 되셨어요? 3번 얘기시고 다음에 내는 이제 미지급 세금은 2번 케이스예요. 그래서 만약에 2번 납부를 해야 되는 상태다. 그러면은 여기 미지급 세금 잡혀있는 거 보이시죠? 저게 이제 차변으로 없어지면서 미지급 세금 금액 20원, 대변에 보통예금 이런 식으로 와서 20원 이렇게 없어지는 게 2번 분기예요. 이해되세요? 자, 다음 그러고 3번 얘기가 볼게요. 3번 제가 초록색으로 써볼게요. 3번 환급을 받아야 된다. 그럼 이거보다 더 뒤에 날짜거든요. 그래서 25일보다 더 뒤에 날짜다. 그러시게 되면은 이제 차변에 돈을 돌려받고 요거랑 이어지는 거죠. 요거랑 자 20원 대변에 미수금 20원 요렇게 들어오시는 분계가 3번 케이스예요. 괜찮으세요? 그래서 분계 유형 케이스는 이제 들어오실 수 있는 게 하나, 둘, 다음에 셋, 네 개의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정리분계가 말일자 분계가 이제 2개, 1번, 2번. 다음에 그걸 이제 지급한 이제 나라에다가 납부하는 분계가 이제 2번 분계. 다음에 그걸 이제 만약에 환급받는 세액이 발생해서 환급세액이 나오시게 되면은 돌려받는 분계가 3번 분계. 이렇게 나눠지실 수 있습니다. 되셨죠? 그러고 이제 정리분계는 이제 부가세 메우시면서 전단계 세액공제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게 되면은 납부세액이 됩니다. 혹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뺐는데 마이너스가 뜨시면 환급세액이 됩니다. 이렇게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거에 대한 정리분계거든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잠깐 멈추시고 요거 가지고서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저는 이제 바로 가겠습니다. 필기 지우고. 자, 그래서 지금 날짜가 이제 며칠이냐면은 7월 25일 뒤에 날짜예요. 되셨죠? 그럼 아까 이제 정리드린 케이스로는 3번 케이스인 거예요. 마지막 환급받는 분께. 그래서 차변에 들어오시는 게 맡기신 금액짜리니까 차변자리 보통예금 70만 9천 원이 될 거고 대변자리는 미수금이 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조회하라고 이제 나와 있으신데 이게 분계를 아시면 굳이 조회를 지금 안 하셔도 괜찮거든요. 그리고 거래처 코드 입력하라고 적혀 있으시죠? 서대문세. 되셨죠? 그래서 7번 차변에 들어오시는 게 다시 차변에 들어오는 게 보통예금 신한은행 다음에 70만 9천원 대변에 미수금 서대문세무서 70만 9천원 이렇게 되실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렇게 되실 거니까 알고 계시고 자 다음 마저 계속 가볼게요.
자, 그러고 이제 결산 문제를 한번 풀어보게 되면은 결산 갑니다. 결산. 자, 손익의 예상과 이연이요. 자, 그래서 손익의 예상서부터 보게 되면은 이제 뭐 손익의 예상 같은 경우는 미수, 미지급 이런 얘기가 들어올 수도 있다는 얘기고 손익의 이연 같은 경우는 선급 선수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당기분 이자 수익 30만 원을이라고 적혀 있으시죠? 그럼 올해 거죠, 올해 거. 그러면은 올해 받았어야 되는데 못 받았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시는 건 미수가 되실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고 기본적인 이제 말 설명 깜지를 잠깐 봐보면은 결산해 보면은 자 올해 들어가시는 건 예상이라 그러시고요. 들어가실 수 있는 건 미수나 미지급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수익에 대한 얘기시니까 꽁지가 숫자가 달려야 수익이 되시거든요. 이렇게 화살표 쫓아가시면 그래서 미수 수익이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분계 들어가시는 게 결산 분계 바로 갈게요. 결산 차변에 미수 수익 30만원 대변에 이자 수익 30만원이 됩니다. 되셨죠? 자, 다음 마저 계속 갈게요. 자, 다음 2번 갑니다. 2번. 자, 결산 정리 분계 했고요. 자, 2번. 결산 자료 입력에 대한 자동 결산이래요. 이거 자동 결산 나오시면은 딱히 분계 안 하셔도 돼요. 아마 이제 손분계를 내서 이제 이로운 건 뭐냐면은 더종 같은 경우는 법인세 정리하는 문제가 나오시게 되면은 손분계를 내시는 게 훨씬 빠르거든요. 왔다 갔다 하시는 것보다. 그래서 그거 말고는 자동 결산 같은 경우 그냥 들어가서 입력하시면 돼요. 자, 문제 보시면은 3,500만원 보이시죠? 요게 이제 기말재고래요. 되셨죠? 그래서 기말 상품 자리에 3,500만원 쳐야지 라는 정도만 체크해 주시면 돼요. 되셨죠? 자, 그래서 거기까지시고요. 자, 입력 시간에 마저 계속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